얘들아,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 안 와도 돼. 알지? 이 시간 안 와도 되고 뭐 다른 시간 뭐 토요일 날 7시에 와도 되고 일요일 날 1시에 와도 되고 뭐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어차피 문제만 풀면 되니까. 토요일 7시면 그 시끄러운 인간이 있어. 아 그래? 그럼 이걸 하시면 아, 근데 토요일 날 7시에 와도 어차피 저쪽 클리닉실에 가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한테만 질문하면 되니까. 네 여기서 응. 그럼 상관은 없어. 근데 나 일요일 시간은 나 되게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막 2번 오고 싶으면 2번 와도 되고, 막 3번 오고 싶으면 3번 와도 되고. 아예 상관없어요. 이제 진도 다 나가서 문제만 풀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책장 하나 나눠줄 테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책장은 그냥 그 전에 줬던 거지. 선생님이 그냥 묶어 주는 거야. 선생님 근데 국어가 12시에 끝나는데 1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도 밥 먹고 하면, 아니면 그냥 12시에 끝나면 12시에 끝나고 뭐 문제 풀고 있으면 문제 풀고 그냥 중간중간 질문하다가 하면 되지.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되게 자유롭게 하고 대신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토요일 3, 4시도 돼요. 응? 토요일 한 3시, 4시쯤도 돼요. 안 돼. 그래요? 근데 내가 지트 갔다가 와서 운동 갔다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안 돼요. 언제쯤 됐어요? 7시에 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 지금 촬영하는데요. 7시에 돼요. 이미 다 찍혔는데. 이제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응?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유튜브 실시 올리면 조회수 한 30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비치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구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이제 초전도체, 초전도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어떤 하나에 이렇게 막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게 초전도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도 또 초전도체가 되고 해.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초전도라는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이거 써있는 워딩으로 봤을 때 전도 앞에 뭘 붙여놨으니까 초를 붙여놨으니까 느낌이 약간 뭐야? 응? 느낌이 약간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전도성이 뭐하다? 전기 전도성이 이런 거 없다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임계온도입니다. 임계온. 원래 보통 임계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말 들어보면 되지. 임계점. 임계점이라면 어떤 하나의 지점을 지날 때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게 임계점이에요. 알지? 그래서 임계 온도 혹은 임계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여서 임계 온도라는 게 뭐냐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렇죠? 어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었을 때 그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가장 모한 온도예요. 알았죠? 가장 모한 온도.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보는 거야.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초전도체 관련 지원 그래프인데, 잘 보시면 온도를 점점 뭐야? 온도를 점점 낮추면 그래프로 봤을 때 저항이 점점 뭐야? 떨어져. 그럼 저항이 점점 떨어진다는 건 전기 전도성이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응?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기 전도성이 점점 뭐 하는 거야?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점점 떨어지다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임계 온도라는 지점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야? 그래프를 보면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는 구멍이 막혀 있어.
그게 보통 뭐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불연속 네. 맞아요. 뭐라고 하냐? 그래서 맞아요. 불연속이냐? 그게 되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온도를 뭐하다가 온도를 낮추다가 전기 저항이 뭐가 되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가장 뭐하는 온도야? 응? 가장 뭐야? 아니 이게 왜 저 보면 모르겠어? 가장 뭐하는 온도? 가장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하게 되면 온도를 뭐 하게 되면 온도를 낮추게 되면 알았죠? 온도를 낮추게 보면 뭐에 도달하면 임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알았어요? 전기 저항이 0.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임계 온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건 임계 온도 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임계 온도 모에서. 알았지? 임계 온도 이상이야, 이하야? 왜냐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잖아. 임계 온도 모에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알았죠?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게 뭐가 된다? 초전도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차피 기니로 나오면서 말장난을 치기 때문에 임계 온도라고 부르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보다 가장 높은 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보다 임계 온도 모에서 이하에서 뭐가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초전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소재는 두 가지 성질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성질하고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전기적 성질하고 뭐가 있었다? 자기적 성질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죽도록 길게 계속 설명했지 뭐야? 응? 1시간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왔잖아. 전기적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반도체 죽도록 설명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초전도체는 어디에 아까 들어가 있었어? 자기적 성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초전도체는 이게 다 돼요.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도 나타나면서 뭐다? 자기적 성질도 나타나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여기 두 개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표현상으로 봤을 때 중요하냐면 요새 시험 문제들이 암기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기준했을 때 오늘 배운 거 뭐 배웠어? 오늘 배운 거 뭐 예를 들면 LCD에 들어가는 뭘 배웠고 액정을 배웠고 그 다음 또 뭘 배웠고 반도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뭘 배웠다고 쳤을 때 초전도체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초전도체를 배웠다고 쳤을 때 얘네들의 이렇게 다 공통되는 성질이 뭐야? 응? 공통되는 성질이 다 얘네들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된다고.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얘하고 얘 중에 요렇게만 표시를 한다고 쳐요. 요렇게만 표시하면 예를 들면 반도체하고 LCD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암기하는 문제들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물던가 아니면 표로 물어봐서 무슨 특징이 몇 개 있냐 이런 것들 다 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이 많은 양도 이런 표 하나로 시험 문제에서 다 물어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뭐 생명도 물어보고 화학도 물어보고 물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쉬운 문제들, 암기하는 문제들 대부분 이렇게 표로 푸는 문제들 나오면 은근히 문제 푼다 매우 뭐하다? 헷갈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다? 자기적 성질도 갖고 있어서 두 가지 성질이 다 나타나는 유일한 게 초전도체.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해야 될 거는 전기적 성질인데 전기적 성질은 초전도체가 전기 저항이 뭐가 되는 성질이 있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장소가 있고 B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알죠? A라는 장소가 있고 B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발전소야. 여기가 이제 가정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발전소는 가정으로 뭘 공급해줘?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거죠. 발전소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전기 에너지 뭐야?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해주는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도선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입자들하고 뭐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아무리 발전을 열심히 해도 그게 가정으로 오는 과정에 일부의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일부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이 도선을 뭐로 바꾸면 초전도체로 바꾸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몇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없이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 에너지를 뭐한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때문에 저기 써있듯이 전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는 순전선이 뭐야? 쓰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네 혹시 그 전자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응? 오늘 일찍 안 끝낼게. 기대도 하지 마. 전자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전자석 어떻게 만들어? 코일 감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쇠막대기를 하나 뭐 한 다음에 쇠막대기를 준비한 다음에 그 쇠막대기에다 뭘 감아? 그 쇠막대기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코일을 감고 코일을 감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전류를 흘려. 그럼 기억나니?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이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이렇게 하고 가만히 엄지손가락 이렇게 뻗으면 이게 뭐가 돼? 이렇게 N극 S극이 되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철인 뭘 집어넣으면 철인 강자성체를 집어넣으면 이 강자성체가 이 코일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도 뭐가 되는 거야? 지도 자석이 되니까 자석의 성질이 세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내가 뭐하면 여기에 흐르는 혹시 기억나니? 이런 코일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 횟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지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자기장이 뭐야? 세죠. 그럼 만약에 이 코일을 뭘로 바꾸면 초전도체로 바꾸면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적은 전류를 흘려줘도 얘가 매우 뭐한 걸 만들 수 있다?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뭘 만들 수 있다.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석을 만들면 그걸 갖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 사람 몸속 보는 MRI를 만들거나 아니면 핵융합장치에 만들거나 아니면 입자가속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때 얘기했잖아. 서현이를 입자가속기 집어넣으면 서현이의 몸이 포크 단위로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몸에 입자가속기인 입자가 와서 부딪히면 내 몸이 포크 단위로 다 쪼개지겠지.
그죠? P도 안 나겠지. P도 다 원자 단위 다 코크 단위 다 쪼개지니까 이제 완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어서 이런데 뭐한다? 이런데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두 가지는 전기 저항이 뭐가 되는 성질 때문에 0이 되는 성질이니까 이건 초전도체의 전기적 성질이세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는 초전도체가 되게 신기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전도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뭐였어?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 알았지? 그럼 자석이 있으면 자석을 뭐 하는 성질이 있다? 잘 들어 시험에 나오니까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 풀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그림을 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야. 만약에 이제 수조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요. 알았죠? 그래서 수조 하나 준비하고 여기다 이제 뭘 둔다? 자석을 둔 다음에 이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갖다 놔. 알았죠? 그럼 초전도체가 어떻게 돼? 응? 초전도체가 어떻게 돼? 초전도체가 그냥 얘 위에 얹혀져 있어요. 알았니? 왜냐하면 초전도체라는 건 아무 때나 초전도체가 되는 게 뭐야? 아니야.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초전도체는 뭐 해야 돼? 초전도체 온도를 낮추다 보면 임계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아세요? 그럼 지금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자석이 있고 이 자석 위에다 뭘 놓으면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얹어 놓으면 아직 이 물체가 무슨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초전도 현상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자석 위에 뭐야?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느낌이랑 똑같이 그냥 자석 위에 자석이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알았니? 그럼 자석이 이렇게 얹혀지니까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우면 초전도체라는 거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이니까 자석을 두고 초전도체에 올려놓으면 이 자석을 얘가 밀어낸 성질이니까 위로 이렇게 뭐한다? 뜬다라는 생각하는데 개수야 안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를 뜨게 하려면 얘를 온도를 뭐 해야 돼? 그래?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또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체 질소야. 액체 질소가 77켈빈 정도로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77켈빈이니까 얼마야? 273 빼면 얼마냐? 77 마이너스 213 빼면 얼마야? 273. 77에 77에서 213 빼. 마이너스 196? 그 정도의 섭씨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77켈빈이라는 과학에 쓰는 온도야. 섭씨 온도를 바꾸려면 213 빼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액체 질소를 뭐 한다? 액체 질소에 갖다 붓잖아. 그럼 액체 질소에 점점 뭐 하겠어? 차잖아. 여기 온도가 점점 뭐야? 떨어지지? 그럼 그때 얘가 이제 쑥 떠올라요. 아무 데나 뜨는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쑥 떠올랐어. 이렇게 쑥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저 그림이야. 그럼 이렇게 쑥 떠오르면 만약에 이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은 극이 있으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뭐가 돼? S극이면 이 초전도체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응? 이 초전도체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뜬다고! 응,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에 쪽이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돼요.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여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알지? 여러분, 야, 니네 뭐 그런 과학 박람회 갈 때 액체 질소에 막 붕어 같은 거 넣는 거 본 적 있지? 뭐 과자나 꽃잎 같은 거 넣으면 꽃잎 같은 거 집어넣고 끄는 다음에 톡 치는 거야? 부서져.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손 막 이렇게 빙시한 집어넣으면 이거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부러진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 자석을 이렇게 뒤집은다고 쳐봐. 그 자석을 뒤집으면 여기가 이렇게 S고 여기가 뭘로 바뀌어? N으로 바뀌면 얘 어떻게 돼? 응? 아니. 얘도 뒤집어. 얘는 다시 지가 스스로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항상 자석이 있으면 얘는 그 자석을 뭐 하는 쪽으로? 자석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 자석 위에 이 초전도체가 특정 온도를 떨어뜨리면 탁 뭐 하는 거야?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병신한테 마이너스 효과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효과 하면 마이스 효과예요. 마이스. 이렇게 쓱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마이스 효과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용하면 자기부상 열차를 뭐한다? 자기부상 열차에 저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왼쪽에 설명한 이 두 개는 뭐다? 초전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예가 되고, 오른쪽에 설명한 이 마이스너 효과는 뭐다? 자기적 성질. 다른 말로 하면 반자성체의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뭐한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고온 초전도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죠? 이거는 비상 책에는 교과서에도 있어. 알죠? 교과서에도 있는 개념이고, 만약에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주제로 뭐 학교에 뭔가 제출하거나 이러면 괜찮죠. 괜찮은 주제니까.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게 뭐다? 액체 질소거든? 그래서 액체 질소에 여기 끓는 점이 여기 얼마나 써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써 있죠? 얼마다? 77켈빈이야. 그래서 77켈빈을 기준인데 이 액체 질소에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온 초전도체다 이렇게 부르고, 액체 질소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저온 초전도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X축은 연도고 Y축은 뭐야? 온도거든? 그래서 최초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한 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야? 수은이에요, 수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써있잖아. 라바, 구산 이렇게 써있잖아. 이거는 저기 있는 네 종류의 원소를 뭐야? 네 종류의 원소를 섞어서 뭐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만든 거야. 보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뻥이야. 아직 뭐가 안 됐어?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 그렇죠. 상용화 되지 않은 게 대부분 초전도체는 온도가 뭐 할 때만? 온도가 낮을 때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개정일의 교과서상에서 봤을 때 H2S라고 해서 황화수소가 임계온도가 제일 뭐하는 색이야? 임계온도가 제일 높은데 그 임계온도가 제일 높아봤자 여기 몇 도다? 마이너스 70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 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은 보통 한 25도를 잡으니까 아직 25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한다? 임계온도를 점점 뭐하고 있다? 임계온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뭐하는 거야? 찾아내면 이제 그걸 갖고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개만 하면 돼서, C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나노 신소재라는 게 나와. 나노 신소재.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나노는 원래 뜻이 뭐야? 나노가 단위잖아. 근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여기서 말하는 나노라는 건 매우 크기가 뭐하다? 매우 크기가 작은 단위의 신소재를 보통 나노 신소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나노 신소재 두 개가, 하나는 그래핀이고 또 하나는 탄소 나노튜브인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흑연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연필심의 흑연에서 이제 오는 거여서, 그래핀은 저기 보면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그래핀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이렇게 말면 탄소 나노튜브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들아 이 그림을 되게 잘 쳐다봐봐. 이렇게 그림을 잘 쳐다보면 저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탄소거든. 그렇죠? 이 그림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탄소인데, 눈으로 잘 확인하면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냐?
3개. 그거야. 4개는 그렇지. 원래 4개가 돼야 되는데 결합을 4개 해야 되는데 탄소가 공유 결합을 몇 개만 했어? 3개만 하면 뭐가 하나 남는다는 거야. 응? 그 전자. 전자 하나 남지. 그래서 그 전자가 이 표면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 그런 의미인데. 그지? 공유 결합을 3개만 하고 전자가 하나 남으면 그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뛰어나.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화학 결합이 몇 개 있어 얘들아? 2개밖에 없잖아. 이온 결합하고 뭐가 있어?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이 뭐하다? 공유 결합이 진짜 센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다 그래핀은 무슨 결합으로 돼 있어? 공유 결합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해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겉에 있는 옷을 저 탄소 나는 얘 그래핀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고 쳐봐. 알았죠? 누가 나한테 총을 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총알이 튕겨나가요. 왜냐면 얘가 여기 쓰인 것처럼 공유결합 할 때 강철보다도 뭐하다? 강철보다도 강도가 되게 강해. 알았죠? 저 새끼 나한테 총 쏘고 싶나 본데 소리가 그렇죠? 매우 뭐하다? 매우 단단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또 되게 중요한 특징이 이온결합은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건데 공유결합은 단단한데 플렉서블해요.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얇고 뭐하다? 얇고 투명하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 할 수 있어 진짜로? 내 몸에 다 감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진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하얀색 반팔 면티를 입고 있으면 그 제일 바깥에 뭘 갖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래픽을 갖다 씌워놓으면 이거 자체가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니까 이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특정한 신호를 줘서 뭐다?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걸 갖고 요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바꾸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열 작용을 하면 여름에 겨울에도 반팔 같은 되게 얇은 거 입고 다녀도 존나 뜨거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컴퓨터도 그래핀으로 만약에 컴퓨터 만들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주머니 입고 다니는 거야.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치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항상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들이 꼭 내는 게 잘 봐봐야겠다. 여기 보면 그래핀이라는 건 다 뭘로 돼 있어? 탄소로 돼 있잖아. 근데 우리 느낌이 탄소하면 그 탄이 무슨 뜻이야? 탄소하면 그 탄이 뭐야? 검다는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그래핀이 무슨 색인 거로 보이겠니? 그러면 검은색이요. 이러거든. 근데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얇고 뭐야? 얇고 투명해요. 알았니?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빙신같이 흑연에서 왔으니까 시커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얇고 투명하고 뭐한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여기 보면 휘어지는 뭐라고 써 있어? 디스플레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애들은 휘어진 디스플레이 그럼 OLED잖아. 그래서 시험에도 OLED 골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그런 이 소재를 이용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건 OLED가 휘어진 디스플레이야. 알죠? 그래서 이제 휘어진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의료구 몸에 있는 컴퓨터나 차선의 반도체 소재나 뭐 렌즈나 우주 왕복선 외장재 이런 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크다, 알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탄소 나노튜브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냥 말았다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아직까지 뭐한다?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려워요. 알지?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반도체는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불순물 집어넣는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막 뭐 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전류가 존나 잘 흐르기만 해. 조절이 안 돼. 그걸 조절해야지 그걸 갖고 뭔가를 써먹을 수 있는데 아직 그 조절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과적 성향이 있는 애들이 맨날 다 의대 나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땐 이런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들 많거든 대학교에. 그래서 그런 과들은 되게 비전이 있는데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사만 하려고. 구조가 이상해.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벌이가 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해요. 언제 많이에요? 어? 언제 많이에요? 너네 중전에 안 말. 니네가 이제 자식을 안 낳을 테니까 인구가 점점 줄면서 망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2번에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선생님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라고 하면 여기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 그럼 마지막 시험 문제가 무조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야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시험 범위 안 낼게. 그럼 그때 빼시면 되는 거지. 특별한 언급을 안 하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뭐야?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서 첫 번째가 저기 쓰인 것처럼 도꼬마리 열매가 있대요. 도꼬마리 열매라는 게 있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이제 도꼬마리 열매인데 갈고리 형태로 된 가시가 있어서 털에 붙으면 뭐한다? 잘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 이용이 벨크로 테이프 있잖아. 벨크로 테이프가 보통 신발 같은 찍찍이 있지. 그게 딱 벨크로 테이프인데 그게 여기서 온 거야. 근데 도꼬마리 열매는 왜 갈고리 형태의 가시가 왜 있어?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자기. 아 그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고리 형태의 가시를 갖고 뭘 어떻게 지킬 거야? 번식이에요, 번식. 이게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자, 얘가 봄이야. 알지? 얘가 봄이야. 얘가 도꼬마리 열매 주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갈고리 형태 있으니까 저 곰털에 이렇게 딱 뭐야? 붙어요. 그래서 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도꼬마리 열매 씨앗을 뭐야? 옮겨주는 거지. 그럼 여러 군데로 퍼지니까 번식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홍합의 족발이 아니고 홍합의 족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홍합이 뭔지 알지? 그래서 홍합이 이렇게 그 파도 치는 해안가 바위 같은 데 이렇게 탁 붙어 있어서 졸라 안 간다? 별로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 쓰는 게 저기 특성이 이제 홍합이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서 바닷속의 바위나 같은 젖은 표면에 뭐야? 붙어서 강한 파도의 충격도 이겨낸다 해서 과학자들이 그 홍합에 있는 족사에 있는 성분을 뭐야? 분석해서 저기 써있는 것처럼 그 접착 단백질을 뭐야? 만들어냈지. 근데 뭘 비싸요? 알지? 아직 완전한 상용화 단계는 아니어서 매우 비싸서 이걸 갖고 이제 어디에 쓰냐 하면 수중 접착제. 이제 물속에서 뭐야? 물속에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붙일 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생체보다 생체 접착제니까 예를 들면 내 피부 안에 있는 장기에 어떤 틈이 생기냐면 약간 이제 폰드처럼 거기다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탁 붙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홍합의 족사에 있는 접착 단백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잎에 뭐가 있다? 연잎에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돌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뭐한다? 물을 밀어내요. 근데 물을 원래 니네들 이런 경우에 물방울들은 이렇게 물방울도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밀면 지네들끼리 뭐야? 지네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있어. 표면 장면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성질이 있는데 연잎에는 그런 돌기도 있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를 서로 뭉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연잎의 표면의 돌기, 나노미터의 크기의 돌기를 예를 들면 어디다가 쓰는 거야? 자동차 코팅할 때 활용을 하는 거지. 알았죠? 뭐 유리막 코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물을 뿌리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 앞에 앞유리에다가 만약에 이 처리를 해놓으면 아무리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뭐야? 그냥 비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니까 크게 와이퍼질 안 해도 앞에 이제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유리 코팅제나 방수가 되는 옷이 다 연잎의 표면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코도마뱀 알죠? 뭐 있대요 개코도마뱀 알았지? 최자랑 친한 개코 누군지 알지? 최자 모르냐? 다이나믹 큐 모르는구나 쓰니 하기야 너무 아저씨지. 그래서 어쨌든 개코도마뱀 발바닥이 있는데 발바닥에 미세한 섬모가 있어서 나무나 벽에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대. 그래서 이거 갖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뭐야? 테이프 아니면 의료용 피치니까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이제 밴드 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미줄 알았죠? 거미줄, 방탄모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상어모다 상어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 그죠? 근데 이게 좀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좀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써 있는 게 내 이거 상어 비늘 만든 전신 수영복 없어진 거 아니지? 모르냐?
저기 실제로 봤을 때 전신 수영복 저 상어 비늘 형태로 만든 걸 입으면 물하고의 저항이 진짜 줄어서 입은 사람이랑 안 입은 사람이 기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 그래서 올림픽에서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면 이제 팔긴 하니까 구해서 입고 수영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슈트야 슈트. 이렇게 전신 입어야 돼. 혹시 슈트 입는 사람 있냐? 없냐? 나 수영을 좋아하지 않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상어 비늘 이런 거 하면 그거의 형태를 따서 이제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이거고, 그다음 마지막인 모르포 나비의 날개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선생님 되게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그 주민등록증 한번 새롭게 발급하면서 사진을 할 때 하필이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직도 그 주민등록증이 그 머리 노란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찢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어떤 색깔을 내려면 뭘 해야 돼? 염색을 하는 건데 여기 보는 모르포 나비의 날개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얘는 특정한 색소 알았어. 특정한 색소를 집어넣지 않은데도 뭐한다? 색을 띠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건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간섭 현상이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되게 다양한 색을 이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여서 염색 없이 빛에 의한 색을 나타내는 모르포텍스 섬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특별한 염색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나를 보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이제 막 변하는 그런 멋진 옷들을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요 1단원이 이제 끝났을 때 뭐 본인이 뭔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으면 이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학기 끝날 때 제가 이런 거 좀 조사했으니까 선생님 그 세특 쓸 때 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잘 써준다. 알았죠? 그래서 물론 한 100번은 얘기하지만 니네는 뭐 그냥 저 새끼는 얘기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까지 하면 이제 1단원이 뭐한다? 1단원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써있는 것처럼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딱 44페이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그 개념서를 좀 수정을 해서 빈칸을 있는 상태로 줄까 아니면 빈칸을 메꾼 상태로 줄까 생각 중인데 아마도 빈칸이 있는 거랑 좀 어려운 문제는 몇 개 집어넣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서 개념서를 주긴 할게요. 그래서 조그만 걸로 줄 거니까 이렇게 소책한 잠깐 보여드릴게요.